예, 안녕하십니까. 152페이지 지적 정리 및 등기 촉탁 거래요.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 토지 이동 사유까지 얘기를 했을 거야.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지적 공부를 깨끗이 정리를 해야 되겠다. 왜 정리를 하냐면 토지의 외모가 바뀐 관계로, 그죠? 그 바뀐 토지에 관한 정보를 획득을 해서 지적 공부를 깨끗이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요건 29, 30회 때 연 2년 동안 한 문제씩 물어봤습니다. 작년도 31회 때는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올해 32회 때 유력합니다. 유력할 겁니다. 그래서 지적 정리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하면 이렇게 100번지 이 토지의 지목은 됩니다. 토지 소유자는 누구야? 갑입니다. 이 갑소유 이런 토지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 갑소유 동일 토지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장부가 한 개가 아니고 두 개야. 하나는 사실관계를 우선시하는 대장, 그죠? 대장이라는 장부하고 또 하나는 법적 권리관계를 우선시하는 등기부라는 장부로 이원화되어 있어요. 대장 어떻게 생겼습니까? 했더니 이렇게 생겼대요. 그죠?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장부의 이름이 뭐다? 토지대장이야. 토지대장 좌측에는 토지 표시사항, 사실 정보를 등록하고 우측에는 이 토지는 누구 겁니까? 갑의 겁니다. 권리 정보를 등록을 하게 되고 하단부에는 이 토지는 평당 얼마입니까? 가격 정보를 먼저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먼저 대장에 등록을 해놓고 이 등록한 사항을 기초로 해서 토지 등기부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선등록 뭡니까? 후등기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래요. 그죠? 그래서 지적제도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중 가장 으뜸인 기능 한 놈만 얘기를 하라면 토지 등기의 기초, 토지 등기의 모태가 된다라는 사실이야. 그죠? 그래서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사항을 기초로 해서 토지 등기부가 개설되도록 되는데 토지 등기부 맨 앞장을 보고 뭐라 그런다? 표제부 그래요. 그죠? 표제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표시번호 1번 해놓고 요 표시란에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기록하게 되는데 이 소지지면이 토지대장 좌측에서 왔다는 얘기야. 그 다음 이어서 갑구 그래요. 그죠? 갑구가 개설이 될 거야. 개설이 돼서 순위번호 1번 최초로 아는 등기, 소유권 무슨 등기, 보존 등기, 누구 거, 갑의 거 이렇게 기록이 될 텐데 이 갑이 토지대장 우측에서 왔다는 얘기야. 하여간 먼저 대장에 등록을 해놓고 그 등록한 사항을 기초로 해서 토지 등기부를 개설하도록 돼 있다라는 원칙을 선등록 후등기 원칙 그래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양장부에 등록되어 있거나 기록되어 있는 사항은 100% 일치가 돼 있어요. 일치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야.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어떤 후발적인 사유에 의해서 이 장부에 등록되어 있는 사항하고 이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을 거야. 틀어졌다라고 하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일치시켜 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동일 토지에 관한 같은 내용의 장부이기 때문에 틀어졌다라고 하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일치를 시켜 놔야 돼요. 그죠? 일치시켜 놔야 돼요. 그러면 그 틀어지는 사유를 우리가 한번 두 개 정도 상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사실관계 그래요. 그죠? 사실관계에 뭐가 있을 때 변화가 일어났을 때이고 또 하나는 법적 권리관계에 변화가 일어났을 경우를 상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볼 수가 있어요. 사실관계의 변화가 있는 건 뭡니까? 그랬더니 토지 소유자 갑시기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자기 소유 토지를 반으로 뚝 잘랐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요. 즉 분할이라고 하는 토지 이동 사유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사실관계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토지대장 좌측을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토지가 반으로 잘렸으니까 이렇게 반달 형태로 등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요. 잘렸으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몇 년 몇 월 며칠 분할로 인하여 잘린 토지는 면적이 줄어들었겠고 잘려 나간 토지에는 100에 몇 번지 1번지라고 포함 이렇게 등록을 해놔야 돼요. 그죠? 근데 이렇게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지 멋대로 그렇게 등록을 하는 게 아니고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외모 그래요. 뭐라고요? 토지의 외모가 바뀌었기 때문에 토지대장 좌측을 깨끗이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부터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뭘 첨부를 하냐면 토지 이동 신청서야. 뭐라고요? 토지 이동 신청서를 첨부를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분할 신청서야. 그죠? 분할 신청서를 첨부를 해서 이 좌측을 깨끗이 정리를 하는데 하여튼 결과물은 반달 형태야. 정확하게 말하면 몇 년 몇 월 며칠 분할로 인하여 어쩌고 저쩌고. 그죠? 이렇게 등록을 해놔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토지 소유자에 뭐가 있을 때 얘기야? 토지 소유자의 신청, 그래요. 신청이 있을 때는 이렇게 정리를 하게 돼요. 그죠? 근데 만약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다라면 그대로 공라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그럴 때는 소관청이 직권, 그래요. 뭐라고요? 소관청의 직권에 의해서 정리를 하도록 돼 있어요.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리를 하고자 할 쪽에는 토지 이동, 그래요. 뭐라고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그래요. 현황 조사 계획이라는 걸 수립을 해서, 그죠? 수립을 해서 직권으로 정리를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있으면 신청에 의하되 만약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다라면 소관청이 직권호 조사 측량해서 정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른바 직권 등록주의 원칙, 그래요. 뭐라고요? 직권 등록주의 원칙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직권호 정리를 하고자 할 적에는 한 필지 한 필지 매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계속 이렇게 누적될 겁니다. 누적돼서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시군구별로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 돼 부득이하다면 읍면 리동별로도 수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립을 해서 한날 한시에 일거에 여러 필지에 대해서 이렇게 직권으로 정리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 결과물은 반달 형태야. 그죠? 반달 형태입니다. 즉 몇 년 몇 월 며칠 분할로 인하여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는 거야. 자, 이쪽에서 이제 이렇게 반달 형태로 정리를 했어요. 그죠? 근데 우리 등기부 표제부를 펼쳐봤더니 이쪽은 잘렸어요, 안 잘렸어요? 안 잘렸다는 얘기야. 아직 한 필지로 남아 있어요. 그죠? 네, 그래요. 일치다, 불일치다? 불일치야.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일치시켜줘야 돼요. 토지가 반으로 잘렸다는 사실은 소관청은 아는데 등기소 등기관은 몰라요. 그러니까 아는 놈이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이쪽 장부에서 이쪽 장부로 당연히 화살표가 날라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아는 놈이 얘기를 하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어떠어떠한 등기를 해달라고 부탁 내지는 촉탁을 해야 돼요. 요 촉탁의 구체적 내용이 뭐냐면 니들도 빨리 표시번호 2번 이렇게 기록을 하고 토지를 반으로 뚝 잘라서 양장부에 등록되어 있거나 기록되어 있는 사항을 100% 일치시켜 달라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사실관계의 변화가 있을 때는 대장을 기초로 해서 등기부를 대장 쪽에 갖다 끼워 맞춰 놓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을 매개해 주는 규정은 등기촉탁이라는 규정인데 이 등기촉탁이라는 규정은 우리 지적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얘기야.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권리관계의 변화가 있는 건 뭐냐면 토지 소유자 갑씨가 자기 소유 토지를 을한테 처분했대요. 그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야 돼요.
해줬어요. 그래서 등기부 각구상란에 순위번호 2번 을의 거 이렇게 기록이 됐단 말이야. 이쪽 장부에는 을의 거라고 기록이 돼 있는데 저쪽 장부에는 아직도 토지 소유자가 갑의 거라고 등록돼 있어요. 불일치야, 그죠? 일치시켜 놔야 돼. 토지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바뀌었다는 사실은 등기소 등기관만 알 뿐이지 소관청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권리관계의 변화가 있을 때는 이쪽 장부에서 저쪽 장부로 당연히 화살표가 날아가야 돼요, 그죠? 네, 그래요. 그 아는 놈이 얘기를 해주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소유권이 변했다라는 사실을 통지를 해줘야 돼요. 이 통지의 구체적 내용이 뭐냐면 니들도 빨리 소유자를 갑에서 을시기로 변경 등록을 해서 양장부에 등록되어 있거나 기록되어 있는 상을 100% 일치시켜 달라라는 얘기야, 그죠? 100% 일치시켜 달라라는 얘기인데 소유자를 갑에서 을시기로 변경 등록을 해놓는 걸 보고 우리 지적법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소유자의 정리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변경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무작정 그렇게 변경 등록을 하는 게 아니고 일단 그죠? 소유자 정리 결의서 그래요. 소유자 정리 결의서부터 작성을 하고 그죠? 이 우측은 권리정보야. 권리정보를 변경 등록을 하고자 할 적에는 등기소 쪽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등기소 쪽 자료를 첨부를 해서 그죠? 첨부를 해서 우측을 깨끗이 정리를 하는데 그 결과물이 을일 거야. 그죠? 을입니다. 등기소 쪽 자료가 뭡니까? 했더니 등기 필정보,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전부 또는 일부 증명서, 등기 전산 정보 자료 등에 따라서 그런 걸 첨부를 해서 토지대장 우측을 정리를 하는데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소유자의 정리 그래요. 그죠?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권리관계의 변화가 있을 때는 등기부를 기초로 해서 대장을 등기부 쪽에 갖다 끼워 맞춰 놔야 되는데 그것을 매개해 주는 규정이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라는 규정인데 이 통지라는 규정은 우리 지적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 등기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이 지적정리 문제를 출제를 하게 되면 지적법도 물어볼 수 있고 그죠? 동시에 뭡니까? 등기법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고스톱에서 말하는 한타 쌍피야. 그래서 우리 출제자들이 아주 선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모두에 이 지적정리는 29에 30회 때 연 2년 동안 출제를 했다고 하는데 뭘 출제를 했습니까? 그랬더니 29, 30회 때는 이 우측 그래요. 이 우측을 정리하는 경우를 집중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32회 때는 아마도 좌측을 정리하는 경우, 그죠? 좌측을 정리하는 경우를 물어본달지 아니면 두 놈 양쪽을 묶어서 물어볼 수가 있다는 얘기야.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좌측을 정리하는 경우, 우측을 정리하는 경우 잘 좀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리고 아주 모델 케이스적으로 전형적으로 과거서부터 물어왔던 그 유명한 게 뭐냐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야. 토지 이용 정리 결의서가 아니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다. 이거는 진짜 셀 수도 없이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소유권 정리 결의서가 아니고 소유자 정리 결의서야. 그래요. 이런 것도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돼요. 자, 지적 정리 그래요. 지적 정리. 그래서 이 내용은 152, 153, 그 다음에 154, 그죠? 154페이지까지 155페이지까지 처리가 되어 있네요. 그 다음 이어서 155페이지 지적정리 통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적정리 통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등록상 오류정정은 뭐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161페이지를 펴보면 등기 촉탁 그래요. 그죠? 그래서 155페이지에 지적 정리 통지하고 161페이지 등기 촉탁, 그 이제 두 가지 테마를 묶어서 저는 맨 마지막에 하는 절차라고 해서 제 임의대로 뒷마무리 절차 그래요. 뒷마무리 절차. 내 임의대로 이렇게 그 제목을 갖다 붙여봤어요. 뒷마무리 절차는 뭐가 있습니까? 했더니 등기 촉탁 그래요. 그죠? 등기 촉탁이라는 놈하고 그 다음에 지적 공부를 깨끗이 정리를 했음을 토지 소유자한테 소관청은 통지를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지적 정리 통지 그래요. 그러면 등기 촉탁 뭡니까? 그러면 이쪽 장부에서 이쪽 장부로 화살표가 날라오는 거야. 그죠? 어떠어떠한 등기를 해달라고 부탁 내지는 촉탁을 해줘야 돼요. 어떠어떠한 등기가 뭡니까? 그러면 그게 바로 반달 형태의 등기인데 그 반달 형태의 등기의 이름이 토지 표시 변경 등기야. 토지 표시 변경 등기를 해달라고 부탁 내지는 촉탁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분할 그래요. 그죠? 분할 등기 촉탁 사유에 해당되네. 합병 등기 촉탁 사유에 해당돼요. 지목 변경 등기 촉탁 사유에 해당돼요. 해면성 말소도 등기 촉탁 사유에 해당되고 등록 전환도 등기 촉탁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내용이 번연한 등기 촉탁 사유를 외우는 게 아니고 거꾸로 등기 촉탁할 필요가 없는 사유를 기억을 해놔야 돼요. 왜냐하면 기껏 해봐야 한 3가지 사유밖에 안 돼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는 기왕이 알고 있어요. 기왕이 알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얘기를 했지. 신규 등록 시에 대장이나 도면은 존재할지언정 등기부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탁 내지는 촉탁할 거리 대상이 없어서 등기 촉탁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야. 그죠?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이 신규 등록 등기 촉탁 사유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 이거는 인간적으로 아주 징그러울 정도로 물어봤어요. 그죠? 징그러울 정도로 물어봤죠. 그래서 이제 또 사유가 한 2가지 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 사유 빼놓고 나머지 싹 등기 촉탁 사유니까 여러분들은 거꾸로 역으로 등기 촉탁할 필요가 없는 사유를 기억을 해놔야 돼요. 이렇게 공부는 미련 곰탱이처럼 하는 게 아니고 여우스럽게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꾸로 등기 촉탁할 필요가 없는 사유를 기억을 해두자. 그 다음에 지적정리 통지 그래요. 이거는 이제 2가지 방향에서 물어봅니다. 그 대상하고 시기 그래요. 그죠? 대상하고 시기를 물어보는데 대상은 이렇게 일단 기억하면 됩니다. 토지 소유자가 자기 장부가 어떻게 정리되어 있음을 알고 있다면 구태여 통지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모르고 그래요. 그죠? 자기 장부가 어떻게 정리되어 있음을 모르고 있다라면 소관청은 토지 소유자한테 통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지문을 보면은 이건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모르고 있다라면 지문은 소관청의 직권에 의하여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럴 때는 통지를 해줘야 되고 이럴 때는 통지해 줄 필요가 없어요. 시기는 토지 표시 변경 등기가 필요하다면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15일 이내에 통지를 해주고, 토지 표시 변경 등기가 필요 없다면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7일 이내에 통지를 해줘야 돼요. 이건 기산일을 잘 기억을 해놔야 돼요. 이걸 180도 휘가닥 바꿔서 한번 물어봤어요. 26회 때 물어봤더니 꽤 걸려들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 시험 전반부에는 이놈 따로 각각 별개의 문제로 출제를 하다가 요즘에 와서는 2놈 묶어서 물어보도록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뒷마무리 절차는 이걸 출제를 하던 2놈을 묶어서 출제를 하던 최소한도 한 문제는 물어보도록 돼 있어요. 그죠? 한 문제짜리야.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뒷 마무리 절차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죠? 뒷 마무리 절차, 등기 촉탁 사유까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162페이지 벌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집에서 아주 비밀리에 조용히 한번 봐주시면 될 거야. 조용히 한번 봐주시면 될 테고, 그 다음에 저기 이제 저기 우리가 아마 61페이지로 돌아 내려가야 돼요. 61페이지를 와보면 제2장 지적 측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지적 측량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아마 지적 측량은 사실 우리 지적법 맨 마지막에 나와 있어야 될 챕터인데 우리 책에는 2장에 처리를 해놨어요. 뭐 앞에서 다루든 뒤에서 다루든 상관은 없는데 그 위치를 보면 맨 뒤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적 측량 그래요. 61페이지 지적 측량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지적 측량은 우리 지적법에서 맨 마지막 챕터에 처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됐어요. 지적 측량 그래요. 이 지적 측량은 대단히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문항수가 많이 출제가 될 수 없어요. 끽해봐야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작년도 31회 때를 보면은 기준에서 보면 딱 한 문제 출제가 됐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지적위원회까지 포함을 해서 두 문제 출제가 됐다라고 보는데 그 뭐 지적위원회는 측량편이 아니니까 그걸 빼놓고 얘기를 하면 지적 측량 기준점 성과 및 관리에 관한 문제가 딱 한 문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문항수를 많이 출제할 수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둬야 돼요. 끽해봐야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지적 측량이 뭡니까? 그러면 토지에 관한 정보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각 필지의 경계, 좌표, 면적 등을 결정하고자 하는 측량으로서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 확정 측량하고 특별법에서 실시하는 지적 재조사 측량을 포함합니다. 그죠? 포함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이 지적 측량은 크게, 그죠? 크게 기초 측량 그래요. 그죠? 기초 측량이라는 놈하고 그 다음 세부 측량 그래요. 세부 측량이라는 놈으로 크게 두 가지 측량으로 나눌 수가 있대요. 그죠? 기초와 세부로 구분하게 됩니다. 기초와 이렇게 세부로 구분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요. 기초 측량은 제일 먼저 실시하는 측량이라고 해서 다른 말로 1차 측량이라고도 합니다. 세부 측량은 이 기초 측량에서 기초에서 실시하는 측량이라고 해서 다른 말로는 2차 측량이라고도 하죠. 이건 제일 먼저 실시하는 측량이니까 정밀도가 아주 높아야 돼요. 이놈이 무너지게 되면 이놈 이후에 나타난 측량은 그 측량 결과는 다 무너져야 되기 때문에 이 기초 측량은 정밀도가 아주 높아야 되겠어요. 세부 측량도 측량이야. 측량이기 때문에 이건 뭐 당연히 정밀도가 높아야 된다라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기초 측량과 비교해서는 정밀도가 조금 떨어져도 상관관계는 없어요. 그래요. 기초 측량이 뭐냐면 지적 기준점 그래요. 뭐라고요? 지적 기준점이라는 이런 점을 결정하고자 하는 측량이라고 해서 기초 측량 그래요. 그러면 지적 기준점에 뭐가 있다? 세 가지 점이 있는데 지적 삼각점 그래요. 그죠? 지적 삼각점. 그 다음에 이걸 보조하는 점이다. 그래서 지적 삼각 보조점 그래요. 그죠? 보조점. 그리고 지적 도근점 그러죠. 지적 도근점은 지적도와 같은 도면을 작성하고자 할 적에
뿌리가 되는 점이다. 그래서 지적 도근점 그러죠. 그래서 지적 삼각점 등을 결정하고자 하는 측량을 해서 지적 삼각점 측량, 그 다음 지적 삼각 보조점 측량, 지적 도근점 측량, 이 세 가지가 소속이 돼 있어요. 그죠? 소속이 돼 있다는 얘기야. 자, 이런 그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 세부 측량은 이 기초 측량을 기초로 해서 이놈은 구체적으로 일필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죠? 일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그 일필지에 대한 지적도나, 그죠? 임야도와 같은 것을 작성하고자 하는 측량이라고 해서 뭐라 그래요? 세부 측량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지적 측량 그러면 바로 이 세부 측량을 의미한다라는 얘기죠. 그죠? 세부 측량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세부 측량을 실시해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래요. 그래서 지적 측량의 대상 그래요. 뭐라고요? 지적 측량의 대상. 아주 전통적인 테마로 계속해서 물어왔어요. 그죠? 30회 때까지 물어왔어요. 그래서 지적 측량의 대상은 약 13가지 측량의 대상이 있어요. 그죠? 13가지 측량의 대상인데 저는 이렇게 암기를 합니다. 복, 그 다음에 신, 그 다음에 등, 분, 그 다음에 말, 축, 그 다음에 정, 확, 그 다음에 검, 기, 그 다음에 원, 현. 그래갖고 12가지 측량이 있어. 여기다가 지적 제조사 측량 하나만 더 포함하면 약 13가지 지적 측량의 대상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 문자를 따서 암기를 합니다. 그죠? 여기 봐봐요. 요거는 지적 공부 전부 또는 일부가 물리적으로 멸실이 됐다라면 지체 없이 복구를 해놔야 돼요. 지적 공부 복구 시 원칙적으로 지적 측량을 실시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근데 예외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걸 보고 뭐라 하냐면 복구 측량 그래요. 그죠? 복구 측량. 그 다음에 신규 등록 그래요. 뭐라고요? 신규 등록 시 반드시 측량을 해야 되고 등록 전환 시에 측량해야 할 필요성이 가장 높아요. 그죠? 분할 그래요. 그죠? 분할 측량해야 돼요. 측량해야만 1필지가 2필지 이상으로 나눠지게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해면성 말소 그래요. 뭐라고요? 해면성 말소 측량 하는 경우도 있고 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1필지 전부가 바닷물에 잠겼다라면 경계만 말소하면 되니까 측량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하필이면 1필지 일부만 바닷물에 잠겼다라고 하면 점 찍고 찍어서 일직선을 연결을 해줘야 돼요. 분할 측량 반드시 실시를 해야 되겠네. 그 다음에 축척 변경 그래요. 뭐라고요? 축척 변경 반드시 측량을 실시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등록상 정정 측량 그래요. 뭐라고요? 등록상 정정 측량 그러죠. 그죠? 그래요. 면적을 정정한달지, 그죠? 면적을 정정한달지. 그 다음에 경계를 정정하고자 합니다. 경계를 정정하고자 합니다. 반드시 측량을 해야 돼요. 그러나 소재, 지번, 지목 등을 정정한달지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등을 정정을 하고자 할 적에는 측량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면적을 정정한다라거나 경계를 정정하고자 할 적에는 등록상 정정 측량 성과도 등을 반드시 소관청에 제출해 줘야만 소관청은 그 측량 성과도 등을 토대로 해서 면적을 정정해 줄 수도 있고 경계를 정정해 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 확정 측량하고 특별법에서 실시하는 지적 제조사 측량이야. 그죠? 지적 제조사 측량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복서부터 요 화까지야. 그죠? 복서부터 요 화까지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뭐냐면 토지 이동 사유 그래요. 뭐라고요? 토지 이동 사유가 발생을 했을 때
측량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여기다가 공통적으로 모아놨기 때문에 이 8가지, 9가지 측량의 종류는 구태여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죠? 외울 필요가 없어요. 끽해봐야 요 4가지 측량이야. 검사 측량, 그죠? 그나마 더 기초 측량은 다 얘기를 했고, 요거는 경계 보건 측량 그래요. 뭐라고요? 경계 보건 측량하고, 그 다음에 지적 현황 측량 그래요. 뭐라고요? 지적 현황 측량 그러죠. 그죠? 자, 요 8가지 측량은 토지 이동 사유가 발생을 했을 때 측량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을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구태여 암기할 필요가 없네. 그죠? 근데 같은 토지 이동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측량을 실시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합병 측량할 필요가 없네. 그 다음에 지번 변경 측량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지목 변경 그래요. 뭐라고요? 지목 변경도 측량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래요. 자, 그래서 요 이제 8가지는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요 검사 측량 그래요. 그죠? 검사 측량이 뭡니까? 그랬더니 요 8가지의 측량은 지적 측량 수행자가 실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적 측량 없잖아. 한국 쪽에 뭡니까? 정보공사가 실시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검사 측량은, 그죠? 검사 측량은 지적 측량 수행자가 실시를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실시를 하게 되면 소관청 그래요. 그죠? 소관청이 실시한다라거나 또 예외적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실시할 수도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면 지적 측량업자가 실시한 이 측량이 정확하게 측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소관청이 다시 한번 검사를 하는 거야. 그죠? 네, 그래요. 토지를 건성건성 살펴보는 게 아니고 요리조리 샅샅이 살펴봐야만 토지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획득할 수가 있고, 그 획득된 정보를 지적공부에 등록 공시해 놓을 수 있어요. 그죠? 한 번 한 것도 못 믿어서 또 다시 한 번 한다는 얘기야. 토지를 건성건성 살펴보는 게 아니고 샅샅이 살펴봐야 돼요. 이른바 실질적 심사주의의 표현 형태가 됩니다. 그래요. 잘 좀 기억을 해놔야 돼요. 기초 측량은 지적 기준점을 결정하고자 하는 측량이 됩니다. 요 경계 보건 측량하고 지적 현황 측량은 이른바 비교 측량으로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정도만 일순환 때 기억을 해둬요. 그래서 이 지적 측량 편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게 지적 측량의 대상이야. 그죠? 지적 측량의 대상은 한 30회 때까지 엄청나게 물어봤어요. 아주 전통적인 그런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 대상 꼭 좀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그 우리 책에 어디에 나와 있냐면 62페이지 보면 지적 측량의 대상 그래갖고 뭐 복신 등본 그래갖고 쭉 해서 뭐 11, 12, 13 제조사 측량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두고, 이어서 65페이지를 봤더니 지적 측량의 방법하고 구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지적법상 지적 측량은 지적법이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만 실시를 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평판 측량, 전자 평판, 경위 측량, 전파, 광파, 사진, 위성 측량, GPS 측량 방법 등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이외의 방법은 사용할 수 없어요. 이 이외의 방법은 해봤자 효력이 없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66페이지 지적 측량의 구분 그래갖고 지적 측량 크게 기초와 무슨 측량, 세부 측량으로 나눌 수가 있다라는 이 내용이 66, 67페이지 쭉 나와 있네요. 그죠? 기왕에 다 말씀드렸고, 계속해서 68페이지, 그죠? 68페이지 가봤더니 지적 측량 절차 그래갖고 거기 뭐 이제 어마어마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되는데 이 지적 측량 절차는 29회 때까지 엄청나게 물어봤죠.
일단 토지 소유자, 그죠? 내 토지 좀 측량 좀 해주십시오라고 의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 거래요. 이해관계인도 지적 측량을 의뢰할 수 있는데, 이해관계인이 누구입니까? 했더니 인접 토지 소유자야. 토지 소유자하고 인접 토지 소유자 간에 경계에 관해서 분쟁이 벌어졌다라고 한다면 어느 것이 진실한 경계인지 측량을 의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그죠?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우리 동네 토지 한 필지만 측량을 하지 말고 우리 동네 토지 모든 필지를 싹 측량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의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대위신청권자야. 뭐라고요? 대위신청권자는 개별 토지 소유자를 대신해서, 그죠? 4필지만 측량 좀 해주십시오. 5필지만 측량 좀 해주십시오. 의뢰할 수 있어요. 그죠? 이 외에도 측량을 의뢰할 수 있는 자는 얼마든지 있다라는 얘기야. 그죠? 우리 출제자는, 그죠? 이 지적 측량 의뢰할 수 있는데 이 의뢰의 상대방을 제일 먼저 물어봐요. 토지 소유자 등은 지적 측량을 소관청한테 의뢰를 하는 게 아니고 지적 측량 수행자 그래요. 뭐라고요? 지적 측량 수행자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의뢰의 상대방은 제일 먼저 물어본데 지적 측량 수행자는 우리나라에 많지도 않아. 딱 2마리밖에 없어요. 한 마리는 기술 인력과 장비 등을 갖추고 시 도지사한테 등록을 하고 지적 측량업을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서 지적 측량업자 그래요. 그리고 또 한 마리는 지적법에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인 한국국토정보공사 그래요. 예전으로 말하면 대한지적공사를 의미하는 거야. 자, 이런 두 사람이 지적 측량을 수행했다라고 하면 효력이 있어요. 이들 위에자가 100년을 측량을 해봤자 효력이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의뢰 상대방 제일 먼저 물어본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세상에는 공짜는 없어요. 지적 측량 수수료 그래요. 뭐라고요? 지적 측량 수수료를 납부를 해야 될 텐데 지적 측량 수행자는 끔찍이도 현찰을 밝혀요. 그래서 지적 측량 수수료는 뭘로 납부를 한다? 현찰로 납부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죠? 우리 지적법에서 모든 사용료나 수수료는 수입 인지나 수입 증지 형태로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지적 측량 수수료만 현금으로 납부를 하도록 돼 있다라는 얘기야. 우리 출제자가 물어본 내용이야. 그러면 의뢰를 받은 수행자는 막바로 측량을 실시를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이러한 스케줄에 따라서 지적 측량을 실시를 할 겁니다 라고 하는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 그래요. 그죠? 이런 수행 계획서라는 걸 작성을 해서 그 다음 날까지 유식한 말로는 이길까지 그래요. 뭐라고요? 이길까지 이걸 누구한테? 소관청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죠? 소관청한테 왜 제출을 합니까? 했더니 소관청은 원칙적인 성과 검사권자이기 때문에 어떤 스케줄에 따라서 측량이 실시가 돼야 되는지를 계략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획서를 이글까지 제출하고 측량을 실시를 하면 될 텐데 측량은 뚝딱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측량을 함에 있어서 일정한 인터벌, 기간이 걸린다는 얘기야. 이 기간을 우리 출제자가 29회 때까지 엄청나게 물어봤어요. 30회 때 출제가 안 됐고 작년도 31회 때도 출제가 안 됐어요. 분명 2년 건너뛰었기 때문에 올해 32회 때 유력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적 측량 절차에서 이런 거 딴 건 몰라도 좋아요. 그죠? 몰라도 좋지만 지적 측량 기간 꼭 기억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돼요. 이건 올해 30회 때 반드시 물어보도록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텐데 이 기간은 법으로 정한 기간을 쫓을 수도 있고 양 당사자가 만나서 합의해서 결정할 수도 있어요. 두 종류가 있는데 법으로 정한 기간은 측량 기간하고 측량을 했다라고 하면 정확하게 측량을 했는지 안 했는지 검사를 해봐야 돼요. 검사 기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합의했을 때도 마찬가지지. 측량 기간하고 무슨 기간?
검사기간으로 나눌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그죠? 네, 검사기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측량기간은 5일이면 충분하대요. 검사기간은 4일이면 충분합니다. 그죠? 5일, 4일 그래요. 이걸 180도 휘가닥 바꿔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걸려들어요. 조심해야 돼요. 5일, 4일 이렇게 출제를 했던 해도 있어요. 빵점 방정 문제지. 그죠? 그 다음에 합의에 의했을 때는 합의에 한 기간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 돼. 측량 기간은 전체 기간의 몇 분의 몇? 4분의 3 그래요. 그죠? 4분의 3은 측량 기간으로 보게 되고, 전체 기간의 4분의 1 그래요. 4분의 1은 검사 기간으로 보게 됩니다. 이런 얘기죠. 그죠? 네, 그래요. 그래서 어떤 해 때는 이 4분의 3, 4분의 1을 5분의 3, 5분의 1 다음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봤던 해도 있고, 어떤 해 때는 이걸 전부 다 가로 열어놔요. 그죠? 가로 열어놓고 다음 중 알맞게 짝져진 것은, 틀리게 짝져진 것은 이렇게 물어봤던 해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해 29회 때는 뭘 물어봤냐면, 요 5일, 4일 걸리는 동네는 이미 측량 기준점이 설치가 돼 있어서 그 점을 기준점으로 삼아서 측량한다거나 검사를 하니까 5일, 4일이면 충분하대. 어떤 동네에 가보면 기준점이 설치가 안 돼 있어서 그 기준점을 설치를 하고 측량한다거나 검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요 5일, 4일보다는 조금 시기를 더 줘야 돼요. 플러스 알파야. 그죠? 몇 점을 기준으로 합니까? 그랬더니 15점을 기준으로 한대. 그죠? 그래서 15점 이하 그래요. 15점 이하를 설치를 해서 측량한다거나 검사를 하고자 할 적에는 4일 정도는 더 줘야 돼요. 그죠? 근데 15점을 초과를 해서 설치를 해서 측량한다거나 검사를 하고자 할 적에는 초과를 했기 때문에 기본 4일은 더 줘야 돼. 그죠? 당연하지. 그리고 15점을 초과하는 몇 점까지마다 4점까지마다 며칠씩을 가산한다. 1일씩을 가산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기간은 조금 더 줘야 되겠다라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이제 절차 1순환 때 한 요 정도만 기억을 해둬야 될 텐데, 딴 건 다 몰라도 좋지만 측량 기간 그래요. 뭐라고요? 측량 기간. 이거는 세상 없이도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하고 들어가야 돼요. 29회 때 출제가 됐고 한 2년 건너뛰었기 때문에 올해 30회 때 유력합니다. 절차. 그죠? 잘 좀 기억을 해놔야 돼요. 절차 우리가 잘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 책에 보면 69페이지 6번 보면 측량기간 및 검사기간 양가로 1번, 2번 이렇게 되어 있네. 역시 이제 그런 거 여러분들이 잘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71페이지로 와봤더니 지적 기준점 표지의 설치 및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 31회 때는 73페이지 지적 측량 기준점 성과의 열람 및 등본 교보. 그죠? 그래서 그 맨 밑에 지적 삼각점 설치는 누가 하고 이 보존 및 관리는 누가 하는지, 열람 및 등본 교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어디에다가 하는지 그 박스가 하나 나와 있는데 그걸 작년도에 직접 물어봤다라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좀 체크를 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76페이지를 얘기를 할 거야. 그죠? 76페이지를 와봤더니 지적위원회 이렇게 돼 있어요. 지적위원회. 그러니까 요 위원회까지 포함하면 작년도 지적 측량표는 2문제 출제가 됐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죠? 위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자, 우리 지적법상 위원회는 딱 3가지밖에 없어. 그죠? 3개의 위원회밖에 없어. 얼마나 다행이에요. 뭐 공법 같은 데는 위원회가 엄청 많지. 뭐 지방건축위원회, 뭐 중앙건축위원회, 그 다음에 주택법에 가보면 뭐 주택정책심의위원회 등등등 위원회가 엄청 많은데,
우리 지적법상위원회는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축척변경위원회, 그죠? 축척변경위원회라는 놈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페이지 수에 나와 있듯이 지방지적위원회, 그래요. 뭐라고요? 지방지적위원회하고 작년도 31회 때 물어봤던 중앙지적위원회, 그래요. 중앙지적위원회. 딱 이 세 가지 위원회밖에 없어요. 그죠?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실 게 뭐냐면, 원칙적으로 위원회는 심의 기능밖에 없어요. 국무회의도 위원회야. 그래서 국무위원회는 심의 기능밖에 없어요. 의결 기능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지적법상위원회는 심의 기능뿐만이 아니라 의결 기능까지 갖고 있는 이른바 막강한 위원회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축변이나 지방지적위원회나 중앙지적위원회나 다 동일합니다. 심의 기능뿐만 아니라 무슨 기능? 의결 기능까지 갖고 있는 막강한 위원회예요. 그래서 우리 출제자는 이 각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또 집중적으로 물어보죠. 그죠? 그래서 작년도에도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사항을 물어본 거야. 그죠? 그래요. 그 다음은 이제 뭘 물어보도록 돼 있냐면, 위원수, 그래요. 그죠? 위원수를 물어보도록 돼 있는데, 이 세 개의 위원회가 전부 다 공통적으로 몇 인 이상? 5인, 그래요. 그죠? 5인 이상 몇 인이야? 10인, 그래요.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게 원칙이야. 그죠? 뭐 위원장, 부위원장은 포함되는지 걔네들은 빼고 얘기하는지 뭐 그런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세 개의 위원회는 5인 이상 몇 인이야?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돼 있다. 30회 때 물어봤어요. 그죠? 30회 때 물어봤으니까 공통점을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축척변경위원회는 축척 변경 절차가 시행되는 동네에만 설치가 되어 있는 위원회야. 이런 걸 축척을 변경하지 않는 동네에서는 이 축척 변경위원회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필수 기간이 아니고 뭡니까? 임의 기간이야. 그래서 이제 조동사 can,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축척 변경 절차가 끝났다라고 하면 지체 없이 축척 변경위원회가 해산 절차에 돌입해서 해산을 하게 됩니다. 있는 동네도 있고 없는 동네도 있고, 축척 변경 절차가 끝나면 곧바로 해산 절차에 돌입해야 하는 임의 기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지방지적위원회나 중앙지적위원회는 1년 365일 1년 365일 존재가 돼 있어야 되는 이른바 필수 기간이야. 그죠? 그래서 지방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는 둘 수 있다가 아니고 두어야 한다, 둔다라고 하는 필수 기간이야. 그죠? 그러면 지방지적위원회는 어디에 둡니까? 그랬더니 시도 산하에 둡니다. 중앙지적위원회는 어디에 둡니까? 국토교통부, 그래. 그죠? 국토교통부 산하에 두게 되는 필수 기간이야. 그죠? 위원회는 일수한테 한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잔상을 갖고 계시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측량 성과에 대해서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다라면 뭐가 옳고 그른지 적부 심사, 그래요. 그죠? 그 지적 측량 적부 심사를 받도록 돼 있다라는 얘기야. 측량 성과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라고 한다면 적부 심사를 받도록 돼 있는데, 이 적부 심사는 29, 그죠? 29. 그 다음에 30회 정도에 이걸 물어봤거든. 적부 심사 떴다 그러면 뭡니까? 무조건 숫자 암기를 해야 돼. 그죠? 그래서 며칠 이내 회부를 해야 되는지, 며칠 이내 심의 의결을 해야 되는지, 며칠 이내 청구인 및 이해관계한테 통지를 해야 되는지, 며칠 이내 재심사 청구를 해야 되는지, 그죠? 그 숫자를 물어보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적부 심사 떴다 그러면 무조건 숫자 암기를 해야 돼요. 그죠? 숫자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순한테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위원회 및 적부 심사까지. 네. 그래. 위원회는
76, 77페이지, 78, 79페이지까지 돼 있고 79페이지에서부터 지적 측량 적부 심사가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84페이지까지 돼 있는데 지적 측량 적부 심사 떴다 그러면 무조건 숫자 암기를 해야 돼요. 그죠? 숫자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적법에 대해서는 이제 개략적으로 다 말씀드린 거야. 그죠? 네. 일순한테 개략적으로 다 말씀을 드린 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168페이지를 펴보면 부동산 등기법 총론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거기를 펼쳐 두시고 이제 등기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적법 12문제 출제가 되는데 32회 때 합격을 하시려면 지적법 12문제 중에서 한 10문제 정도 맞춰 주셔야 되고 등기법도 12문제 출제가 되는데 요건 조금 까탈스럽거든. 한 6문제 반타작만 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168페이지를 펼쳐 두시고 좀 쉬었다 진행을 할 겁니다.